다음 질문자가요. 직접 본인이 질문을 읽겠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요? 네. 어디 계시죠? 저희는 이제 내년 3월에 결혼을 하는 이제 연상연하 커플인데 아, 7살 차이가 나는 커플이고 이 남자친구가 아직은 20대이기는 해요.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남자친구는 초혼이고 이제 저는 재혼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선 넘는 이야기들이 많이 해요. 제가 많이 못 믿어 보이나 봐요. 한번 좋지 않은 일을 뭐 실패를 했다 보니 그래서 많이 못 믿어서인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너가 나이 많은 사람이고 많은 걸 겪어왔으면 알아서 이제 놔줘야지. 왜 잡고 있지? 잡고 있어. 너가 어른으로서 얼른 놔줘.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참고 넘겨보려고 했는데 가장 슬펐던 얘기는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7살 연상에 이혼한 사람을 만나?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속상했어요. 저는 나 때문에 가장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비춰진다는 게 예비 아내분께서 주변에서 저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? 네, 어느 정도는 듣고 있었는데 남 얘기 그냥 듣지 마라. 우리끼리 잘 살면 됐지.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. 이러고 물론 아예 의식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네,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 남성분이 만으로 25살.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 나이보다 훨씬 인간의 어른스러움이 전 느껴지거든요. 어떤 일 혹시 하셔요? 그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암호? 네, 암호화폐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. 현재 어디에 들어가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? 아니, 왜냐면, 직업 좀 여쭤보려고. 이니셜로 어떻게 시작하는지. D로 시작합니까? B로 시작합니까? 아니 죄송합니다. 그건 아니고 네. 번호 저 줄 수 있어요? 네. 그럼 아까 제일 상처받았다는 그 말은 어떤 부류의 분들이 하시는 거죠? 그러게.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친구예요. 친구나 지인들, 주변인 분이세요. 그냥 주변인. 이제 친하지 않은데 이제 어쩌다 알게 된 분. 친하지도 않은데 그런 그런 얘기를.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도 큰 상관은 없는 사람들이죠. 그래서 끊는 사람이 많아요. 네. 전 그 잘했다고 생각해요. 오히려 이번 결혼을 통해 내 주변에 굳이 맺지 않아도 되는 인연을 정리하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고 또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. 그러면 남자는 생각을 5번 하고 결혼할 남자들보다 10번 했을 거예요.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면 했겠어요. 채를 10번을 걸렀는데 이 남자는. 자기가 결혼을 이 사람 안타까워서 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. 자기 인생이 달린 건데.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.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는 한번 이별을 경험한 거에 대해서 무슨 네가 실패를 했다. 그 단어가 참 되게 불온전한 단어라고 생각해요. 다만 우리는 한 번의 이별을 경험한 거예요.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느끼고 배운 게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더 조심히 더 섬세하게 접근하고 있을 거예요. 아까도 그 말도 그러잖아요. 나한테 하는 거 그것도 상처되는데 이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내가 너무 상처가 되고 미안하고 내가 이런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?
그래도 결혼 날짜를 잡은 건 그렇게 5번 걸을 거 10번, 20번 걸어서 남은 사람과 남은 감정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훨씬 순도가 높을 거예요. 두 사람에 대해서.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고는 제가 보기엔 20살 이상 넘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. 우리 여성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자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고 막 어른스럽고 막 잘 안 삐지고 막 근엄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하고 막 거룩하고. 아닙니다.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. 더 애기 같아요. 누가 어른스럽냐? 존중받아본 자, 인정받아본 자, 그런 자들이 어른스러운 거지 나이가 많다고 어른스럽거나 그건 반드시 동일하진 않아요. 결국은 그 사람 내가 그렇게 하는 말은 뭐냐면요. 채로 거르는 거예요. 그 사람도 거르지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거르는 거야. 그런 말을 했는데 걸려서 없어진다. 그 없어지는 우리의 감정이에요. 근데 그런 말을 했는데도 남아있어. 그건 얼마나 진짜라는 얘기예요.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말을, 모진 말을 했는데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데도 남아있다고요. 이 사람이 내 마음에. 얼마나 순도가 깊으면 남아있겠냐고요. 저는 그거를 암호화합해라고 생각해요. 저도요. 영원히 잠기지 않을 사랑의 암호화폐. 여보, 우리가 항상 주위에서 나쁜 얘기들만 그렇게 좀 들어왔고 안 좋은 꼬리표들이 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남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끼리 잘 붙어서 몇십 년간 생활해야 되는 거니까 결혼은 그런 얘기 의식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. 나는 자기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정말 변치 않을 거니까 그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. 사랑해. 작년 3월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. 저희는 365일 중 300일을 싸워요. 둘 다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사소한 일로 시작해도 늘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.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집을 나가버리고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서로에게 막말을 해대요. 너 뭐가 그렇게 잘났냐? 야 그냥 꺼져.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다 너랑. 싸웠다 하면 끝까지 가는 저희 부부. 이 결혼 생활 지속할 수 있을까요? 어디 계시죠? 한가운데. 제가 어떻게 좀 비슷하게 톤을 살렸었나요? 아, 네. 근데 저희가 그 경상도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꺼지라. 그냥 끄지라 이렇게. 꺼 아니고 끄 이렇게. 끄지라.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? 네가 가라. 네가 가라. 하와이 가요? 뭐 유행어처럼 따라오네요. 네가 가라 하와이. 끄지라. 세다 세. 근데 항상 그 시작은 사소한 걸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완전 생 신혼이다 보니까. 생 신혼은 뭐야? 결혼한 지 한 이제 1년 조금 넘었으니까 처음에는 그 수건 같은 거나 수건을 어떻게 써요? 저는 이제 한 번 쓰면 무조건 빨래통에 넣어야 되거든요. 네. 남편은 한 번 더 쓸 수 있지 않나 고 걸어둬요 안에. 그게 이제 화장실 안에 있으면 좀 꿉꿉해지고 냄새 안 좋고 또 자기 한 번 더 쓰겠다고 식탁 의자 같은 데 슬쩍 널어둘 때가 있고 그런 수건들이 널려있는 모습이 싫기도 하고 그런 걸로도 싸우고 치약! 저희가 벽에 짝에 거리가 있는데 그걸 꼽아놔라고 그걸 설치를 해놨잖아요. 근데 꼭 이게 바닥에 구불러 다닌다든지. 너 중간자자. 이제 설거지의 끝은 주변 물기 닦기까지잖아요. 네.
근데 이제 남편은 못 보고 지나친다던가. 근데 저는 그런 게 눈에 보이고 처음엔 이런 걸로 이제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말하는 태도 이런 걸로 이제 점점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.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면서 이번에 싸운 거는 한 가지다. 그러면 이미 일상에 쌓인 게 한 9가지가 있는 거예요. 그거 다 튀어나와요. 근데 그게? 그걸 이제 내가 안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외동으로 혼자 자라가지고 좀 저의 그 바운더리가 중요해요. 그래서 이게 넘어오는 게 싫더라고요. 수건을 쓰려면 한 개를 쓰고 빨던 말든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해라. 그 대신 내 수건 건들지 마라. 약간 이런 주의예요. 저는. 저의 규칙은 있어요. 근데 그게 좀 난잡하긴 한데 나는 그 안에 그 모든 걸 존중해 주는데 나의 이 난잡함을 왜 존중해 주지 않느냐. 내 뭐 수건 좀 썼어. 난잡하게. 그 저의 규칙은 있어요. 제가 뭐 완전히 더럽게 살고 이런 건 아니고 집안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거의 다 제가 하고요. 근데 그 물이 튀어 있는 걸 그걸로 뭐라 하면은 잔소리로 들리니까 저는 그걸로 뭐라 하면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. 예. 그러면 제가 설거지 했으면 물기는 뭐 조용히 닦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제 코드가 올라오더라고요. 이게 그럼 예를 들어 예. 우리 남성분이 난잡하게 설거지를 했어요. 예. 근데 그걸 만약에 아내분이 여보 나 이거 한 김에 조금만 다음에는 좀 해줘요.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? 그러면 그 당연히 다 닦죠 거기는. 예. 근데 물기 안 보이나 이러면은 물기 안 눈깔이야. 눈깔이 달렸으면 물기 좀 봐라. 그래서 그러면은 좀 그 말투에서 좀 기분이 나쁜 거죠? 예 그렇죠.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사는 거니까 얘기를 하려면 조금 말을 뭐 여보 나 이거 이렇게만 조금 해주면 자기 불편한데 그래도 나 너무 좋을 예. 것 같아요. 자꾸 이렇게 이런 말 해서 미안해요. 난잡한 여보. 이러면 그렇게 하는 아내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아 그걸 미리 알고 결혼했어요. 그러니까 왜요?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근데 이 정도 싸울 줄은 몰랐죠 당연히. 대신 싸움이 이렇게까지 셀 줄은 몰랐어요? 그건 몰랐죠 당연히. 일부 잠깐 잘못 생각한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예요? 약간 제가 처음부터 말을 물기 안 보이나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반엔 저도 정말 신혼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예쁘게 말하고 그 막 미디어에 보이는 예쁜 신혼부부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환상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물기를 봤을 때 모르겠지만 제가 몰래 많이 닦았어요. 몰래 많이 닦고 처음에는 닦다가 어느 날 이제 평생 닦고 있을 순 없으니까 평생 몰래 할 수는 없으니까. 차근차근 얘기를 했어요. 설거지의 끝이 왜 물기 닦기인지 알아 이러면서 괜찮게 얘기했네. 근데 이제 그래 하고 안 닦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게 한 번이 그래 하고 되고. 안 닦다 보니까 저도 이제 물기 안 보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. 네, 그렇게 이 빌드업이 있었구나. 아니 집안일 말고는 다른 일로는 안 싸우세요? 제가 노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전 처음에 결혼했을 때 좀 개이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. 제가 결혼 전엔 부모님이랑 살았는데 밤늦게까지 노는 게 돌아다니지. 굉장히 눈치가 보였어요.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나왔잖아요. 신혼집이 마침 주변에 친구들이 엄청 많이 사는 위치고 크루들이 있는 곳으로 갔구나. 이제 늦게 다닌다고 이제 뭐라 하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봉인 해제다. 아싸.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고 남편은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유부녀인데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와이프가 자꾸 밤늦게까지 놀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 별로였던 거죠. 몇 시? 몇 시? 새벽 3시, 4시, 새벽 3시, 4시. 남편 쪽으로. 저는 이제 서로의 그런 바운더리를 존중해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. 근데 다음날 제가 출근할 때는 새벽에 좀 와주지 마라. 내가 잠에서 깨고 그러면 또 못 자니까 그럴 거면 자고 아침에 와라 이랬는데 아침 7시에 들어오더라고요.
지금 우리 여성분 사실 지금 빠따 맞아야 되거든요. 해결책이 없고. 해결책 있을까요, 선생님? 그러니까 뭐 두 분에 대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알아보고 결혼하면 좋겠다.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눈을 정말 부릅뜨고 보고 결혼하면 좀 이렇게 감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? 결혼 전에는 도파민 때문에 안 보이지. 이렇게 안 보여. 보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약간 이렇게 보는 느낌인 거죠. 사실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. 근데 쉽지 않아요. 그리고 부부는 언어의 궁합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. 언어의 궁합이 중요하다는 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생활 패턴이 어떻고 행동 패턴이 어떻고 반응 패턴이 어떤가.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수용성이 있나. 그리고 기분이 나빴을 때 말투가 어떤가. 뭐 이런 너무 일상적인 거잖아요. 이런 걸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보고 결혼을 진행하면 어떨까.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연합을 잘하냐면 전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홀로서기 한 사람. 두 번째 자기 안에 여유의 공간을 좀 갖고 있는 사람. 그러니까 한복 같은 사람이 있고 양복 같은 사람이 있대요. 양복은 입체적인 옷이래요. 양복은 여기에 이렇게 입체적이잖아요. 근데 한복은 평면의 옷이래요. 한복은 도포자락 같은 거 펼치면 거의 평면이거든요. 그래서 한복은 입는 거라고 안 하고 두르는 거라고 한대요. 이렇게 두르잖아요. 두루마기. 그래서 두루마기구나. 그러니까 살이 어느 정도 쪄도 평면이니까 얘가 여분이 있어요. 근데 양복은 입체니까 내가 여기서 쪄버리잖아요. 그러면은 불편한 거예요. 즉 결혼도 사람과 옷 같은 느낌인데 이 사람 좀 변했어. 사실은 근데 이 사람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었거든요. 남자도 원래 그 남자였어. 그때 도파민 나올 때 잠깐 막 게임하고 놀아준 거예요. 그냥 막 미쳐가지고. 근데 이제 도파민 안 나오니까 아우 힘들어. 나도 좀 고요하게 충전했으면 좋겠어.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 지금 변한 거잖아요. 근데 내가 평면적인 옷이야. 이 남자 이렇게 감쌀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양복도 보면은요, 안에 시접이라는 게 있어요. 겹쳐가지고 박음질 해놓은 거. 그래서 내가 좀 살찌면 어떻게 하면 돼요, 이거? 이거 뜯어서 늘리면 돼요. 그래서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각자 자기를 거울 앞에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.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, 내 마음에 시접은 있는지, 나는 너무 입체적인 사람인지, 뭔가를 좀 두를 만한 사람인지.